최근 영국 앤드루 왕자가 체포되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체포된 고위 왕족이라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400년 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건은 한 국가가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재판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린 충격적인 역사였습니다. 1600년대 초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왔으니 그 누구도 왕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상이었죠.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고 자신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의회는 왕의 독단적인 통치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왕과 의회의 갈등은 11년간 의회가 해산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죠. 왕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진 찰스 1세는 결국 다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의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642년 1월 4일, 분노한 찰스 1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직접 의회에 난입해 자신을 비판하던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미 피신한 뒤였습니다. 왕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왕이 의회의 신성불가침 원칙을 짓밟은 이 행위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로 나뉘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7년에 걸친 잉글랜드 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왕당파가 우세했지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전세가 뒤바뀝니다. 그는 철저한 훈련과 규율로 무장한 신영군을 조직해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1648년 찰스 1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의회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의회는 역사상 누구도 내려보지 못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죠. 크롬웰과 급진파는 왕에게 반역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49년 1월 찰스 1세는 국민의 이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재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스 1세는 재판 내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며 외쳤습니다. 왕을 심판할 수 있는 지상의 법정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를 폭군, 반역자, 살인자, 그리고 국가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던 왕이 이제는 국가의 적이 된 것입니다. 1649년 1월 31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 앞에 설치된 처형대. 찰스 1세는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끼가 내리쳐지고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왕의 목을 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님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이후 잉글랜드는 왕정제를 폐지하고 역사상 유일한 공화국 잉글랜드 연방을 선포합니다. 비록 11년 만에 왕정복고로 막을 내리지만 이 혁명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주라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으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피해 대가는 훗날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며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 왕족의 체포 소식에 우리가 400년 전의 역사를 떠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은 시간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던져진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오며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